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를 거치며 일부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혼란과 분열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후 새 국면을 맞은 현재, 한국교회는 자성과 성찰로 공동체를 화합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 앞에 놓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성위원회가 여성안수 법제화 30주년을 맞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구티비 뉴욕본부가 배희남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가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예배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가 기독교 선교와 사회를 주제로 제128차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132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은 한국 사회를 심리적 내전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갈등을 치유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역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주일 설교를 하거나 주말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교계에 적잖은 상흔을 입혔는데요. 이달 총회를 앞둔 고신교단의 경우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징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다수의 목회자가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동원해 광장 정치를 이끌어온 세이브 코리아 손연보 목사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헌재 결과를 수용하고 집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판결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는데 국가기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노출된다든지 그런 데 동의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이 유발한 한국교회 내 균열봉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손연보 목사가 속한 고신교단 내에서는 손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고신교회 소속 교인 1,500여 명이 손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했고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전국에서 손 목사의 회개와 징계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손연보 목사가 목회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예배 본질을 훼손시키며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저렇게 무시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이 되는 것인가? 1,600명 정도가 같이 세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개혁주의 신학으로 신앙을 단련받은 고려파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어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한쪽을 향하여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도 아니고 우리 선배들의 정신도 아니에요. 손 목사는 이에 설교는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아가는 게 다 정치인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치, 사회,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분야를 다 통치하는데 정치는 말하지 말아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손 목사는 설교 중 정치 현안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비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 달 만에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설교를 계속하겠다는 손 목사. 고신교단 내 성도와 목회자들의 고민은 깊어져 갑니다. 저는 목사가 적어도 우리가 세상 정치를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만 가지고 일단 누가 죽어야 나라 이런 방식으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팩트 확인 그다음에 그 원리에 대한 공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경적 원리가 바로 적용될 경우에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신을 사랑하는 모임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고신총회, 예배 중 정치활동을 한 손 목사를 징계하는 헌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화합에 앞장서야 할 시기, 한국교회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영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지 무거운 과제 앞에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여성 안수를 법제화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단 내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과 동성애 금지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는데요. 법제화 30년을 맞은 여성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자는 30세 이상 된 남자여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설립 이후 약 80년간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헌법 규정을 지켜왔습니다. 1933년 여성 안수 요청이 시작되고 성별 제한 규정이 30세 이상 남자와 여자로 수정되기까지 약 60년이 걸렸습니다. 여성 안수가 법제화된 지 30년이 흐른 현재 총회 내에선 제도적인 보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제화 3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이 돼야 하겠습니다. 여성 안수자는 전체 안수자의 13.5%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위임 목사는 1.3%에 불과합니다. 총회 여성위는 존속청원을 통해 매년 갱신해야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에 여성위는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여성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지속가능한 여성정책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노회에서 정기총회에 보내는 총대가 10인 이상일 경우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 규정을 법제화하고 여목회자가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 이를 위한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상도 밝혔습니다. 총회도 여성위원회의 움직임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여성 리더십이 상승되고 함께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여성의 리더십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더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여성위가 추진 중인 상임위원회 전환 구상은 지난 제100회기 총회부터 약 10년간 추진 중이지만 총회에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위는 총회가 정책 제안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교단 내 여성 리더십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TV 뉴욕본부 신임 이사장에 배희남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명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구TV 임직원들은 뉴욕에서 배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하고 미주 선교와 한인 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구TV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은교 PD입니다. 구TV 뉴욕 지사는 4월 3일 뉴저지 카덴 연회장에서 배희남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회장의 신임 이사장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TV 뉴욕지사 임직원들과 본사 김명전 대표이사, 이인선 본부장, 전익수 본부장, 그리고 김은별 제작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명전 대표이사는 배희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구TV 뉴욕지사가 미주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국 선교의 중심, 거점이 뉴욕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에 배희남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사장직을 소명으로 여기고 구TV 뉴욕지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뉴욕지사가 번영하도록 세계를 향해서 번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희남 신임 이사장은 1981년 미국으로 이민와 부동산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까지 미주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구TV 뉴욕지사는 배희남 신임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한은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더욱 헌신적으로 한인사회에 봉사하며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구TV 뉴스 김은교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산에선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이들을 위한 예배자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망하는 찬양의 고백. 이 고백이 흐르는 곳은 제20기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 현장입니다. 참가자들은 3개월간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 묵상과 기도, 독서법 등 다양한 주제 강의를 통해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주최 측은 바쁜 일상일지라도 성도들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를 다져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의 시간에 삶을 점검하는 그런 조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조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연주에 튜닝해 놓은 것을 가지고 평생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개강 집회 설교를 맡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 임형규 담임 목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일단 멈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임 목사는 우리의 삶은 일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며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하고 또 일 더 잘하기 위해서 쉬고 또 일하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일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천국에 대한 연습. 또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가려면 모든 일과 섬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은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 그러므로 나는 멈춥니다. 가만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런 헌신하는 예배자를 주옵소서. 참가자들은 하나님이 이번 집회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느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한테 필요했던 말씀들도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자 학교는 참가자들이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각자 속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섬기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산중앙교회로 장소를 옮겨 6월 30일까지 매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교파를 초월해 국내외 선교학자들 간 학문적 교류를 활발히 이어온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가 경기도 광명시 아델포이교회에서 제12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와 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신대 유경하 박사가 헌법상 권리로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선교신학적 고찰을 주제로, 총신대 송섭 박사가 AI 시대의 효과적인 미디어 선교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학술대회 전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천한 선교신학자 소윤정 박사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원주천 쌍다리 아래에서 시작한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이 창립 27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에서 밥상 공동체는 4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침향단과 관절약, 쌀을 전달했고 식사 나눔을 전개했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무료 급식, 연탄과 쌀 나눔 등 국내 사역뿐 아니라 태국 치앙마이 난민촌 자녀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 등 해외 사역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 설립자 허기봉 목사는 27년 동안 오로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한 길을 걸었다며 나눔의 가치를 함께 전파한 모든 후원자와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풍성한교회가 지역 교회와의 연합을 위한 제5회 바자회를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모금 행사를 넘어 미자립교회와 소외된 이웃을 돕고 교회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교회 성도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홍대규 담임 목사는 이번 바자회는 지역 교회를 살리고 상생하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진행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지역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약하고 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저희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연합으로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벌써 5년 차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은 미자립교회와 소외 이웃을 위한 구제 사역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근 영남권을 덮친 산불 사태로 전국에서 모인 성금이 1,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 모인 800억 원을 넘어 역대 재난구호 성금 모금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 사태의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모인 구호 성금은 이날 오후 기준 1,1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중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출마를 선언했고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야권 잠룡들도 이번 주 출사표를 던질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에 올랐지만 한대행과 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일제히 5% 이상 떨어뜨린 관세 전쟁 공포는 현지 시간 7일 개장한 아시아 증시까지 직격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5%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도 각각 7% 이상 급락해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 인상 시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취소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8일 외교 청서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외교 청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도 같은 견해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즉각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1도, 부산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탄핵 정국 기간 일부 목회자들은 예배의 형식을 빌리거나 혹은 정치 집회에 직접 나서며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는데요. 대통령 파면 후 한국교회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건 자성과 성찰입니다. 우리 사회가 통합과 성장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먼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